폰 카메라로 황금 사진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스마트폰 사진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 좋아요? 아니면 DSLR이 좋아요? 미러러스 카메라가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DSLR 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비교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스마트폰 촬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기본 화면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촬영 앱을 실행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와서 거의 어떠한 메뉴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미러리스 카메라, DSLR 카메라는 좀 각기 좀 다른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미러러스 카메라하고 DSLR 카메라하고 뭐가 틀려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DSLR 카메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반투명 거울이 있거든요. 여기 반투명 미러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것이 미러러스 카메라고요. 있으면 DSLR 카메라입니다. 촬영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요게 접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도 한번 어떻게 바뀌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미러가 올라가는 게 보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미러가 올라가는 건데요.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진동이 생기기 때문에 좀 흔들림에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미러러스 카메라는 여기 없기 때문에 조금 진동이 없고 좀 흔들림 없는 사진은 좀 잘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스마트폰의 장점은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빨리 촬영하고 또 편집이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휴대성이 좋죠. 지금같이 이렇게 카메라 같은 경우는 들고 다니기 무겁잖아요. 근데 휴대성이 좋고, 또 하나는 요즘에 여러가지 보조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DS 카메라라든지 미러러스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고가예요. 고가고, 미러러스의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러가 없기 때문에 선명한 초점을 받을 수 있고, DSLR에 비해서 부피가 작기 때문에 부피는 작은 대신에 또 대형 이미지 센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화소, 고감도, 저노이즈의 이미지를 쉽게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또 미러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는 렌즈 교환식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렌즈를 교환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의 경우에는 요즘에 나오는 핸드폰은 렌즈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런 것처럼 여러가지 카메라가 한꺼번에 달려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렌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SLR의 경우에는 내구성이 좋고 초고성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러러스처럼 다양하게 렌즈를 교환할 수 있고요. 이미지 왜곡이 좋습니다. 요건 카메라의 경우에 관광 렌즈를 쓸 경우에는 렌즈가 작기 때문에 이미지 왜곡이 많이 생기는 데 비해서 카메라의 경우에는 대구형이기 때문에 이미지 왜곡이 휴대폰보다는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휴대폰 경우에는 이게 이미지 센서가 작기 때문에 확대나 축소했을 경우에 화질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미러러스라든지 DSLR 같은 경우는 화질 저하가 핸드폰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단점은 저희가 핸드폰은 찍어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여 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지만은 핸드폰의 경우, 미러러스나 카메라의 경우에는 여기 안처럼 이렇게
칩을 꺼내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진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비가 아주 고가죠. 보통 카메라 한 대에 뭐 몇백만 원씩 하고 렌즈도 몇백만 원씩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카메라 들고 나가면은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고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미지 센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은 풀프레임 카메라의 경우에 이미지 센서와 우리 스마트폰의 이미지 센서는 크기 차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화질에 이미지 센서가 이제 화질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됐는데요. 이미지 센서가 클수록 좋은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센서가 작기 때문에 뭐 사진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조금 그 대형으로 인화를 하거나 축소를 했을 경우에 화소수를 일반 DSLR이나 미러러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조금 화질 저하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소 크기는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은 뭐 1200만 화소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뭐 2000만 화소짜리도 나왔었는데 오히려 1200만 화소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갖고 지금 거의 1200만 화소를 하고 있고요. 보통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에는 뭐 1600만에서 5000만 화소 뭐 요 이상 나오는 경우도 최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소가 높은 카메라의 장점은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어느 정도 품질을 이용할 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인화가 가능합니다. 큰 액자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어떤 현수막 같이 이렇게 큰 사진을 인화해서 쓸 수가 있는데 비해서 화소가 높으면 대신에 어두운 곳에 촬영했을 경우에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고요. 파일 용량이 엄청 커져가지고 또 저장하는 공간이라든지 촬영할 수 있는 어떤 그 SD 카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의 성능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화질 저하가 우려된 어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줌 방식이 다 달라요. 저기 미러러스 카메라나 DSLR의 경우에는 광학줌 방식으로 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화각 뭐 마운이라든지 뭐 표준 또는 광각 렌즈 같이 해서 여러 다양한 화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스마트폰은 디지털 줌 방식이에요. 그래서 확대나 축소했을 경우에 사진이 뭉개지거나 픽셀이 깨지고 화소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대했을 경우 요즘에 갤럭시 울트라 20 같은 경우는 뭐 100배 확대된다고 하는데 확대를 했을 경우에 이미지가 확대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렌즈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 사진 이미지 자체를 확대하는 거지 어떤 광학적으로 우리가 망원경처럼 이렇게 저온 물체를 크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미지 자체를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은 그 깨지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크롭해서 잘라서 쓸 경우에는 화소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촬영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줌 기능을 이용하시기보다는 내가 한 발 더 가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흔한 말로 이렇게 발로 줌한다 해서 발줌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줌을 활용하시지 마시고 내가 멀리 있다면 가까이 가서 찍는 어떤 습관을 가신 것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촬영에 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잡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의 셔터는 그 일반 카메라하고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 셔터는 이렇게 눌렀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눌렀을 때 셔터가 하는 반면에 카메라의 경우에 핸드폰의 경우에는 눌렀다가 뗄 때 셔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난
내 사진을 왜 자꾸 흔들려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찍을 때 이거 너무 이게 눌렀다가 떼야 되는데 너무 꾹 눌린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적당한 힘으로 눌렀다가 살짝 떼야 되는데 이게 뗐다가 손가락 하면서 이게 흔들려서 핸드폰이 흔들려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진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는 셔터를 찍을 때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눌렸을 때 찍히는 게 아니고 손가락을 뗐을 때 찍힌다는 거. 요것만 잘 아셔도 흔들리는 사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양손으로 스마트폰 잡는 방법.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잡을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찍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팔꿈치는 붙이시고 안정적으로 내가 이 핸드폰이 엄지손가락 눌렸을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팔꿈치를 몸에 붙여서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한 손으로 잡는 방법은 보통 검지와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요런 뒷부분은 받쳐주고요. 요런 식으로 사진처럼 요렇게 하시면, 요거를 잘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흔들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요 방법 잘 알아두세요. 보통 한 손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어르신들 보통 양손을 많이 잡고 계시는데 한 손으로 하는 방법도 익혀주시면 실생활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셔터는 엄지손가락은 게 셔터 부분에 올 수 있도록 요즘에는 풀팅 기능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셔터 버튼을 놓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항상 엄지손가락을 그 위치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본 화면인데요. 이건 갤럭시 기준입니다. 갤럭시 기준인데요. 첫 번째 제일 위에 뭐 가로 모드로 봤을 때 상당이고요. 세로 모드로 봤을 때는 제일 오른쪽 위겠죠. 거기 보면은 약간 저기 마수봉 같이 생긴 거 그게 있습니다. 그게 뷰티 필터인데요. 좀 이따가 실제로 한번 사용해 보시겠지만 인물 촬영 시에 뭐 주로 사용하고 얼굴이라든지 뭐 성형 또는 색감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사진 보정 앱보다는 성능이 나빠가지고 미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정 앱들을 활용해갖고 찍으면은 사진이 더 질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사진 비율인데요. 4:3 적혀 있죠. 요건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인데요. 보통 16:9는 스마트폰에 최적한 비율로 이렇게 넓어 보이지만은 이게 실제로 사진을 찍어 보시면은 4:3을 찍어서 위아래 잘라서 만드는 효과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16:9보다는 4:3으로 잘라서 내가 16:9로 이렇게 위아래 잘라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것이 화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보통 지금 카메라가 아니 핸드폰이 이렇게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기 때문에 이거 16:9이기 때문에 여기 꽉 차게 해서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한글팔로 옮기거나 하면은 사진이 옆으로 길쭉하게 나오는 어떤 그런데요. 16:9로 찍으시는 것보다는 4:3으로 찍어서 필요하면은 위아래를 잘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16:9로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3은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이렇게 풍경, 인물, 셀카 등 여러가지 사용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DSLR이라든지 미러스도 기본적으로 4:3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 비율 제일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는데 인스타 보면 거의 1:1이죠. 1:1은 일상 소품이라든지 인물의 촬영에 적합하고요. 주제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이 다 잘리기 때문에 정돈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4:3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효과가 있어서 대신에 조금 화소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SNS에서는 아무래도 좀 용량 관계 때문에 좀 1대1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타이머 이렇게 9번 타이머 보시면은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셔터 누른 후에 작동 시간입니다. 뭐 2초에서 10초. 우리가 보통 삼각대 걸어놓고 셀카 찍을 때라든지 아니면 단체 사진 찍을 때 요거 눌러놓고 와서 얼른 와가지고 자리 잡고 10초 뒤에 이렇게 찍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타이머는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플래시는 내가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플래시를 잘 안 쓰시는데 야경이라든지 아니면 역광 촬영 하실 때 이렇게 플래시를 사용하면은 인물 좀 얼굴이 좀 밝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플래시도 자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정 부분인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의 품질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즈 배율은 마운과 강경 렌즈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눌러보시면은 옆으로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7번째는 촬영 모드, 사진이나 동영상 자동 모드, 프로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고요. 카메라 전환은 전면 카메라와 후면 카메라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누르시고 요즘에는 그거를 누르지 않고 그냥 화면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도 그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버튼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것도 뭐 요즘에는 음성으로 한다든지 찰칵 김치 이렇게 하면 자동 이렇게 찍혀서 흔들리면 줄여줄 수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찍히는 모드도 요즘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번 미리 보기는 촬영된 이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저기 스마트폰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스마트폰 하실 때 제일 많이 저희가 그냥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액정은 되게 잘 닦아요. 뭐 조금만 좀 흐리다 싶으면 뭐 닦고 하는데 카메라 부분은 많이 안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진은 왜 이렇게 흐리게 나와요? 여기 지문 찍혀가지고 내 사진이 왜 흐리게 나와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카메라를 안 닦습니다. 특히 여기 요즘에 이게 그 옆에 보호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고무처럼 움푹 패여 있다 보니까 거기는 잘 안 닦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할 때는 항상 요거 먼저 닦고 시작을 하시면은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기본 화면부터 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 앱, 휴대폰에 이렇게 카메라 앱을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자, 아까 기본 화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뷰티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가지 필터들이 있어요. 이게 원본이고 하나씩 눌러보시면은 따스하면, 차분하면, 논리하면, 뭐 핑크로즈, 또 빛바랜 사진 이렇게 해서 내가 미리 설정을 하고 찍을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갖다 놓고 찍다 보면은 계속 예를 들면은 빛바랜 사진 필터 이렇게 찍고 보면은 나중에 찍다 보면은 모든 사진이 다 빛바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세팅하지 마시고 오히려 사진 다 찍은 다음에 후보정 앱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보정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아까 모션 포토는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찍을 때 특히 이제 동영상 찍을 때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4:3 비율 요거를 한번 눌러보시면 4:3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16:9가 되겠죠. 16:9 또 한 번 더 누르시면 1:1 풀사이즈 누르면은 핸드폰 전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은 요게 제가 찍어보니까
4대3으로 찍어서 이렇게 아래 위로 나눈 거나 16대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화질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대3을 찍고 내가 필요하면은 16대로 나누시면은 이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타이머가 있죠? 타이머 2초에서 10초까지 해서 제가 촬영할 수 있고요. 요거는 플래시 꺼짐, 켜짐. 플래시를 한번 꺼진 상태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볼게요. 그리고 플래시를 켠 상태에서 지금 조명 때문에 플래시 켰을 때는 요 사진이 이렇게 약간 선명하게 나오고 플래시 키지 않을 때는 조명 때문에 약간 이렇게 흐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플래시를 키고 끄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역광 사진에서는 역광 사진에 지금 저 옆에서 약간 빛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플래시를 켜고 찍으면은 훨씬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더라고요. 여기 설정 버튼에 들어가시면은 장면별 그 최적 촬영이 있어요. 요건 자동으로 본인 그 계산해서 내가 설정을 하시고 나가시면은 찍을 때 장면별로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설정해줘요. 이렇게 보면 장면별 최적 일반 인물 사진 모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 찍을 수 있는데, 요것도 굳이 그 사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설정에서는 권장드리고는 상황 아니고요. 촬영 구도 추천도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해보면은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최적 촬영을 이렇게 찾아줘요. 근데 대부분이 이대로 딱 맞춰버려서 내가 원하는 구도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정말 개성 있는 사진 찍고 싶다면은 설정을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GIF 파일 만들기인데, 요거는 고속 촬영을 해서 하나의 어떤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고속 촬영한 사진하고 GIF로 만든 파일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설정을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GIF 파일을 만들기보다는 고속 촬영으로 설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이는 대로 셀피는 내가 보이는 대로 좌우 반전 없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손떨림 보정은 동영상뿐만 아니라 사진에서도 많이 그게 이용되니까 꼭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동 HDR은 그 어두운 노출이 적정 노출과 빛이 부족 노출, 그 다음에 이렇게 광노출, 요거 세 장을 합해가지고 하나의 적정한 노출로 합산하는 부분인데, 요 풍경 사진 찍을 때 설정해 놓으시면은 훨씬 풍부한 색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두운 부분은 어둡고 밝은 부분은 밝고 또 노출 많은 부분은 해서 훨씬 풍부하게 색감을 풍경 사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수평 수직 안 돼서 요거 안 해 놓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요거를 설정을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해 놓으시면 지금 십자선 이렇게 보이시죠? 수평 수직선인데, 나중에 구도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요 수평선과 수직선을 만나는 부분에 놓고 찍으면은 훨씬 더 안정감 있는 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도라든지 앵글 잡을 때 요 십자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찍으시면은 훨씬 더, 지금은 제가 카메라는 지금 정중앙으로 잡혀 있지만은 더 좋은 부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꼭 설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 방법, 요거는 뭐 많이 아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김치 뭐 촬영 이렇게 하면은 찍히는 거. 그리고 풀팅 촬영도 저는 잘 설정 안 해놓는데, 풀팅 촬영도 만약에 이렇게 설정해 놓으시면은 요 셔터 버튼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왼손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으로 셔터 버튼이 여기도 있지만 이쪽에다가 내가 셔터 버튼을 옮겨놓고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요것도 이거 어떻게 없애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없애는 방법은 그냥 요 셔터 버튼에다가 갖다 놓으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생기고. 그래서 이것도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사진을 이렇게 만약에 왼손으로 찍는다든지 오른손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엄지손가락 위치가 이쪽에 가까우면 위쪽에다 놓고 찍으시고 이쪽에다 놓고 찍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손으로 찍는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거꾸로 놓고 찍을 때 요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것도 설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저장 위치는 SD카드냐 아니면 휴대폰 내장에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뭐 SD카드가 용량이 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다 저는 SD카드에다 많이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핸드폰 용량이 딸린다든지 하면은 사진은 SD카드에 따로 저장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워터마크는 뭐 SNS 하시는 분들이 이건 내 사진은 저작권으로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부분은 이렇게 워터마크 사용 중으로 표시하시고요. 지금 뭐 갤럭시 S50 촬영되는데 여기다가 지우시고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적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본인 이름을 예를 들면은 다니엘도 한번 해봅시다. 요렇게 해놓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시면은 확인을 해보시면 요렇게 삼성 카메라로 해서 다니엘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도 뭐 삼성 카메라로 지우고 내 이름만 해서 아니면 본인이 뭐 그리면서 찍는 사진과 인식을 갖고 해서 하나의 문구를 해서 내가 찍는 사진마다 요렇게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것도 굳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를 해 놓으시고요. 근데 뭐 기록 사진이라든지 업무 사진 많이 찍은 분들은 요런 거는 설정해 놓으시면 오히려 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그때 본인이 하시고 싶으면은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꺼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카메라의 기초 부분에 세팅이 되시는데 요 부분을 많이 아시는 분은 아셔서 본인이 다 설정을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들 개성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는데, 제가 추천드린 거는 아까 말한 플로팅 셔터 그리고 요 십자선 요거는 설정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많이 이용하시죠. 요거는 광각 넓게 찍을 때, 요거는 그냥 표준으로 찍을 때거든요. 그래서 혹시 좁은 장소에서 어쩔 수 없이 화각이 잘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넓게 해서 0.5%에서 넓게 찍으셔도 좋은 사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카메라 실전에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 기초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더보기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프로 모드가 있는데, 프로 모드라든지 여러 가지 요 앱들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함께 설명드리고 다 함께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 또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